오늘은 첫 번째 그리는 방법. 첫 번째는 내가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손바닥 정도, 이렇게 나의 손 크기, 나의 손 크기 정도로 그리시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작게 그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색연필이나 아니면 그냥 연필로 하셔도 돼요. 이게 따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붓펜이 필요해요. 붓펜이 없으시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 수성 사인펜, 이게 가격이 더 저렴할 거야. 거의 비슷하긴 할 건데, 그래서 색연필 하나, 그 다음에 연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붓펜이나 뭐 사인펜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없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붓펜도 본인한테 맞는 거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만하게 그려라.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안에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단은 기울기예요. 기울기라는 거는 이제 눈 기울기, 어깨 기울기. 어깨는 여기 어깨가 있고 반대쪽 어깨를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요. 요 기울기. 그다음에 여기 골반의 위치. 그러니까 골반의 위치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1의 위치, 2분의 1. 사람을 반으로 접었을 때, 진짜 무서운 단어인데 사람을 반으로 접다니. 반으로 접었을 때 여기 2등분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의 전체 2등분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여기는 약간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 발을 살짝 구부렸죠. 여기는 그냥 일직선으로 서 있지만 얘를 구부렸어요. 그래서 발의 위치가 조금 더 반대쪽 발은 위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거를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냐면 이 등분을 먼저 잘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tus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약간 위에서 내려다 본다거나 밑에서 올려다 본다거나 이걸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중앙선 있죠. 이 중앙선을 잘 알아야 나중에 이제 퍼스펙티브가 들어간 것들을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간 올려다 볼 때는 어때요? 올려다 볼 때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리실 때 내 손바닥 크기 있죠. 손바닥 크기를 여기 딱 내려놓고 대충 눈대중으로 여기 아까 여기 내려놨을 때 한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니까 먼저 이렇게 그어놔야 돼. 이렇게 손가락,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에 그리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몇 달 동안 계속 그리다 보면 숙달이 돼서 딱 정확하게 어느 대략 짐작으로 이 정도 크기를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올려다 보는 거면 여기 이 2분의 1 선이 훨씬 더 높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좁고 여기 넓어질 거예요. 그러면 대충 여기서 크로키를 하더라도 내가 눈대중으로 여기가 요 지점이 훨씬 넓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율은 맞아 들어가서 올려다 본 것처럼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려다 보는 거는, 시점이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는 2분의 1 지점이 밑에 있겠죠. 여기가 넓고 여기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일 경우에는 어때요? 거의 눈높이랑 똑같다는 거지. 여기는 눈높이, 그 다음에 여기 눈높이, 맞죠? 그래서 거의 2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요 그림은 그냥 모델이 서 있는 위치에서 이 사람과 똑같은 높이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등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리는 것과는 상관은 없지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등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이런 식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도 들이면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은 어떻게 되냐. 자, 얼굴 이렇게 똑같이 그려볼게요. 똑같이. 자, 이렇게 그려주고, 머리. 일단은, 얼굴의 위치를 먼저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힘드니까, 요 위에 선과 밑에 선을 그어놓고, 일단 첫 번째 선을 그어놓고, 머리 크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등신 넘네. 8등신이었네요. 8등신 맞아요, 이거? 제가 얼굴을 더 작게 그렸나봐, 원본보다. 그러니까 약간 원래 이제 8등신 좋아하나봐.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뭐 대충 이 정도로 머리를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다 원래 하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머리 두 개 크기 정도에 왔을 때 어깨가 있겠죠. 어깨도 동그라미로 그려줘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은 구로 그려줍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보시고, 그럼 여기에 이제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다 생각해요. 이 점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 2분의 1 선까지 팔이 온다는 거지.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2분의 7쯤까지 손이 이렇게 온다라고 체킹하고, 어깨 동그라미 선 그어주고, 여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이 얼굴과 손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얼굴보다 손이 조금 더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지점을, 포인트 지점을 찍어주고 굴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색연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색연필이 꼭 필요해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무릎 위치. 그러니까 무릎의 위치가 얼굴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지 거의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이 지점들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을 그어서 뼈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뼈대.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줘요. 뼈대 만들고, 그 다음에 자, 몸도 비슷하게 이런 기울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몸통의 두께를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안에 인체를 그려주면 훨씬 더 좋죠. 뭐 목 이렇게, 가슴 이쪽,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좋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안에 몸을 상상하면서 그려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반대쪽 어깨, 여기 몸통에서 가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잡아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위에다 이제 옷을 입히는 거죠. 옷을 입히는 건데, 저번에 이제 주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름을 여기 꼭지점이 여기고 꼭지점이 여기다. 그러면 대충 옷이 어떻게 주름이 지는지, 어깨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 집중적으로 주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꺾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꺾이는 지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들이 이렇게, 그림자래 옷주름이 생기는 거 알 수 있어. 그리고 여기가 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주름이 생기고, 그거는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를 따볼게요. 자, 딸 때는 절대 눈, 코, 입 그리면 안 됩니다. 눈, 코, 입 그리지 말고 중요한 거는 최대 외곽을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머리의 외곽,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형태를 그렸죠.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도 여기 얼굴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요. 굴을 그리고 나서 중심 얼굴선을 그려주고, 이렇게
약간 코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코랑 입이랑. 그 다음에 헤어의 모양을 대충 이렇게 그려줘서 최대 외곽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여기고 이거는 헤어겠죠. 헤어. 그래서 이 전체의 외곽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눈, 코, 입은 절대 그리면 안 돼요. 못 그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눈대중으로 이제 헤어를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한 관찰한 뒤에 움직이라는 거죠. 막 섣불리 먼저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최대 외곽에 약간의 미세한 꺾이는 거를 관찰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처음부터 잘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타고난 거죠. 그런 분들은 미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헤어가 떨어지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목 뒤선, 이게 목 뒤의 선이죠. 그다음에 얼굴 밑쪽에 약간 어둠 잡히는 곳 있잖아요. 턱선을 살짝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목선을 그려줍니다. 목선 그려주고 그림자 살짝 잡아주고. 그다음에 옷은 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생기죠. 그래서 여기 밑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상하게 될 확률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름의 최대 외곽을 한번 잡아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외곽선만 따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여기 꺾이는 지점이 있으니까 뭐 주름 한두 개 정도 생략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지금 관찰을 열심히 해야 돼요. 눈 진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최대 외곽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펜으로 이걸 디테일하게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선을 많이 긋게 되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처음에 이제 필력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두껍게 그어지겠죠.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선을 이렇게 주름을 한 4개 정도 그어야 되는데 너무 두껍게 되면서 한두 개 긋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양들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특히 이 각들을 조심해줘요. 각. 이렇게. 그래서 이 틀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틀리지 않으니까 자신감 있게 그려라.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게 그려야 돼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쓱쓱 그리고 하면 되게 쉬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런 그리는 순간에는 집중력이 엄청난 거죠. 그게 이제 프로 아마추어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의 이런 주름들을 그려줘요. 그래서 여기 접힌이기 때문에 여기가 꼭지점이고 이쪽이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주름이 생기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거 옷을 입고 있는 소재에 따라서도 이제 어떻게 주름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레퍼런스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레퍼런스를 얻은 다음에 그거를 강조 생략하면서 이제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로키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똑같이 안 그려도 되니까요.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만 좀 깨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비슷하게 안 그려지면 실망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크로키를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크로키를 열심히 하게 된 게 2년 전부터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 한두 번 해봤다라고 해야 되나? 저도 그렇게 많이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제 스타일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만들기 전에 되게
이 크로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새 이제 라이브에서 색연필 드로잉 같은 거 하는 것도 형태를 금방 잡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크로키들이 되게 많이 연습을 한, 이제 크로키를 많이 하고 나서부터 되게 그런 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손이 이렇게 꽂혀 있죠, 주머니에. 그럼 이 손을 집어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당겨지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서 살짝 들었어요. 위쪽, 약간 이 위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모델 포징할 때 약간 이제 조금씩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포즈를 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포징을 할 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옷의 주름을 크게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외곽을 잡아준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름이 이렇게 시작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주름이 별로 없어요. 바지가 이쪽에는 주름이 많고 이쪽이 없어요. 이유는 몸을 약간 뒤로 젖혔겠죠. 이렇게 여기 골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분이 팔을 들면서 살짝 뒤로 제끼고 있거든요. 진짜 은은하게, 그죠? 그러면 여기 주름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옷이 이쪽이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여기 당겨져서 여기 주름이 졌으니까 당연히 평평한 길이에서 이쪽이 짧아지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있는 사람을 만약에 상상으로 만약에 그렸을 때도 그게 이제 저번에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그런 그림들을 그렸을 때 이쪽이 짧아지더라, 이런 거에서 엄청난 디테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도 그런 거는 확실하거든. 내가 어색한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 누군가의 그림을 보고 바지 기니 이렇게 주름이 졌는데 끝단이 일자야, 똑같아, 이러면 바로 느껴. 그러니까 설명은 못 하겠는데 이 그림이 뭔가 어색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평생 살면서 사람을 관찰하고 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제일 많이 관찰하는 대상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굉장히 우리가 관대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그렸을 때 바로 이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는 분들도 저건 어색한 거 이유를 알아. 이 이상한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냐면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관찰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 눈 뜨자마자 가족들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선은 눈썹 선이에요. 그래서 눈부터 그려 나가고 대충 이렇게 눈의 아래쪽 있죠. 아래쪽은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 그다음에 입 위치만 살짝 잡아놔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크로키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마 이런 식으로요. 요 선은 절대 그리면 안 돼요. 요 선 그리지 마세요. 이거를 섣불리 그려버리면 이제 약간 얼굴이 그 그림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잡은 것들은, 이게 잡아준 이런 지점들은 어디냐면 어둠의 영역이에요. 어둠의 영역.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옷 재봉선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봉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나서 이제 어두운 부분을 잡아줘요.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어두운 지점 살짝만 체킹만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되게 굵게도 그렸다가 얇게도 그려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력을 키워야지 가능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종이에서 이게 이 지금 이렇게 제가 사이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잡아요. 이렇게 땡기고 앞으로, 땡기고 앞으로. 그래서 이 손이 이쪽에서 제가 항상 그리는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진하게 그릴 때는 앞으로 밀어주고 가늘게 그릴 때는 살짝 뒤로 당겨서 슬쩍슬쩍 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상태에서 긁으면요 두꺼운 손이 나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살짝 뒤로 밀어주면서 든 상태에서 살짝 긁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게 얇은 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펜으로 얇은 선을 그리기 진짜 어려워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진짜 얇은 선을 긋고 싶으면 이 진짜 종이를 이렇게 붓펜에 랜딩했을 때 딱 데이는 그 시점에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되게 얇은 선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심적으로 약간 뒤로 살짝 펜을 약간 당겨준다 생각하고 슬쩍슬쩍 그어줘야 돼요. 그냥 내가 얇게 그리겠다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얇게 그리기 위해서 내가 당겨준다, 당겨주면서 슬쩍슬쩍 그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얇은 선이 잘 나와요. 그래서 선 끊는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돼요. 첫 번째, 자 여기서 색연필로 그리는 거는 필력이 많이 안 늘어. 그러니까 내가 필력이 많이 늘고 싶으면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단단한 심이죠. 단단한 심이라고 하면 연필 있겠죠. 연필. 그다음에 뭐 펜 있겠고, 이거 뭐 펜 촉이죠. 잉크 찍어서 쓰는 거. 이런 애들은 되게 단단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펜 잉크로 찍어서 쓰는 펜이죠. 요거는 수용성이긴 해. 수용성. 이거는 건식이죠. 건식이고 이건 습식이라고 할게요. 습식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식이 훨씬 쉬워요. 이렇게 진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맞죠? 이렇게 안 당겨도 돼요. 이거는 그냥 연하게 그리고 싶으면 랜딩한 상태에서 여기에 힘을 빼면 돼요. 여기에 힘을 빼면 그냥 연하게 나와요. 그 대신에 이거를 종이를 이제 꾹 눌리면서 밀어주면서, 그러니까 밀어주면서 꾹 하면 이제 진한 선이 나오죠. 맞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연습할 때 초보자분들은 일단 연필 건식 추천드립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약간 내가 이제 고수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붓펜을 들어야 돼. 붓펜 자체는, 그러니까 건식은 이렇게 딱 고정돼 있죠. 근데 습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고정 상태에서 휘어요. 이렇게 휘죠. 이렇게 휩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붓이 이렇게도 휘고 이렇게도 휘어요. 그래서 훨씬 더 여기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필력이 많이 키워져.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일단 초보자분들은 건식을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된다, 자유자재로 된다라고 했을 때 펜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붓펜이죠. 붓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얇게 그리고 싶으면 약간 당겨주면서 여기서 손을 살짝 당겨주면서 꺼야 돼요. 그러면 얇은 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려놓으면 이제 당기지 않으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겠지. 근데 요 두 선 이거보다 더 얇게 나오려나? 이렇게 더 얇게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필력이 늘었다 안 늘었다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긋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굵기가 일정해야 된다. 굵기가 일정하면 내가 필력이 는 거야. 필력이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보면 막 긋다가 이렇게 두꺼워졌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는 점점 두껍게 그려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항상 선을 그을 때는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점점 굵게, 이 굵기가 점점 굵어진다. 요것도 필력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은 최대한 일정하게 그어지고, 그 다음에 두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굵기를 쓸 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필력이 는 거지. 자, 방금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세우고 눕히고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세우고 눕히고의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으면 이제 필력이 또 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종이에서 이 펜이 완전히 세워지면 요 각도로 눕혀지면 눕혀질수록 어떻게 돼요? 항상 색연필도 마찬가지고 붓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지점을 쓰는, 여기서 이까지의 지점을 쓰느냐, 그죠? 이건 최대로 눕혔을 때죠. 그럼 이 정도의 굵기가 나온다는 거지. 이 이상은 좀 힘들다는 거죠. 여기에 기울기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붓펜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 전체 다 쓴 거죠. 마지막에 끈 거는. 그죠? 이 이상의 두껍기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펜이 쓸 수 있는 가장 얇은 선과 가장 굵은 선을 써보는 거죠. 이거는 기울기에 달려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정하게 끊는 연습. 일정하게 끊는 연습. 이렇게. 요거 흡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정하게 선이라는 거를 그을 때는 점과 점을 먼저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긋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끄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선, 요렇게 선을 다양하게 그어봅니다. 다양하게. 중요한 거는 수평으로 그어야 돼요. 여기가 평행해야 돼요. 이 종이 전체에서 이 종이를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선 연습할 때는, 자, 점을 찍고 이렇게 이 종이의 최대 외곽과 평행하게,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도 점을 찍고,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목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손목을 쓰지 말고 이게 마치 기계처럼 움직여야 돼. 이렇게 스캐너처럼 띵띵 이렇게 그러니까 스캐너가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 띵띵 이렇게 되잖아요, 스캐너가.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곡선을 그리고 싶으면 이제 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를. 자, 손의 움직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직선을 긋고 싶으면 여기는 고정돼야 돼. 여기 손목 고정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곡선을 그릴 때는, 자, 손목을 컴파스로 쓰면서 이렇게 손목을 컴파스로 써야 돼요. 여기는 고정되고 이렇게 해주면 곡선이 나오죠.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막 요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그죠? 곡선 그릴 때 이렇게 당겨주면서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완만한 거는 이렇게 천천히 당겨주면서 해주고, 짧은 거는 이렇게 빨리.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요쪽의 근육들을 굉장히 발달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직선을 쓸 때는 고정시키고, 곡선을 쓸 때는 움직여준다. 이렇게. 요 앞쪽만 깔짝깔짝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절대 그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점과 점을 찍고 평행하게 이렇게 긋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직선이 그냥 직선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끄었을 때 이게 90도가 되게끔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디에 활용되냐면 기울기선 그을 때 도움이 되겠죠. 기울기선 그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기울기 그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기울었어. 그럼 항상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한다는 생각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휘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항상 여기는 고정돼 있어야 돼요. 직선을 그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이 정도야. 그러면 항상 점과 점을 연결한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빠르게 긋지 말고 천천히 그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점을 찍고, 자, 스타트 지점 여기야. 여기까지 그으려면 한 중간 정도 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한 번에 그으려고 하지만 한 번에 그으려면 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이쪽으로 많이 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코어가 몸이 중심이 여기인데 팔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러니까 우리 오른손잡이는 여기서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맞죠? 왼손잡이는 여기서 이렇게 쓰겠죠. 맞죠? 오른손은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글을 쓰든 오른손으로 글을 쓰든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근육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안쪽 여기 선선을 긋고 안쪽으로 휘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안쪽으로 휘면 진짜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제 이렇게 그을 때 이렇게 휘거든요. 그걸 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정도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어야 돼요. 이렇게 쭉 왔다가 여기서 쭉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곡선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거 있죠. 지금 요 선 2개 그었죠. 요 선 2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비슷한 크기로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크기로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그려주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는 여기 지점들을 찍어줘요. 무조건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반 내려오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이까지의 절반, 요 지점에서 이까지의 절반의 곡선을 그린다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힘을 빼줘야 돼요. 내려올 때는 힘을 줘야 돼요. 올라갈 때는 힘을 빼주고 내려올 때는 힘을 줘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필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까지 내가 균일하게 긋는 똑같은 힘으로 그리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올라갈 때 힘을 빼고 내려올 때 힘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라갈 때 들어주고 내려올 때 내려주고. 그러면 반대쪽으로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까지를 긋는다 생각했을 때 절반의 점을 찍어주세요. 여러분, 한 번에 그리지 말고 이렇게 올라갈 때 힘 빼줘야 된댔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절반에서 멈춰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동그라미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이렇게 한 번에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그리고 이렇게 그어 놓은 거 위에다가 한번 그어 보세요. 그래서 내 손의 느낌을, 그러니까 그려진 거 위에다가 그릴 때는 어떠한 연습을 하냐면 이 손을 느껴야 돼요. 손을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를 느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한번 멈춰주고 올라가고. 자, 올라가서 더 높은 거 궤적은 손에 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야 돼. 손에 힘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좀 굵게 되고, 여기 좀 굵게 되고 얇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이 필력이 늘어요. 첫 번째 단계는 직선을 긋는다. 점과 점을 연결해서 수직과 수평선을 긋는다. 그 다음에 이 지점들을 점점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짧게 책정하시고 점점 멀게 이렇게 점점 길게 그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그어놨던 선들의 점을 찍어서 수직과 수평선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의 길이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점과 점 여기를 이제 대각선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대각선 연결하면서 내가 손을 어떻게 써야지 이거를 쉽게 그릴 수 있는지 파악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으면서 빨리 긋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느껴봐야 돼.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 한 여기서 시작할 때랑 여기서 끝날 때 힘이 어떻게 지어주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와 여기 시작할 때 힘이 거의 같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더 높은 지점으로 올렸을 때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 길게 갔을 때 어느 부분에서 내가 좀 흔들리는지를 진짜 체크해주고, 이렇게 최대한 여기에 끌 때 힘과 여기서 끝나는 힘이 일정해질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그게 자기한테 가장 편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력이 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편해져야 돼. 선을 긋는 게 편해져야지 필력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자, 이제 자, 첫 번째, 점과 점을 연결한다. 최대한 편하게 같은 힘으로 움직여야 되고, 어느 정도 이게 길이가 익숙해지면 좀 더 길게 도전합니다. 더 길게. 차분하게 일정하게 내가 그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붓펜은 뭐냐면 처음부터 가다가 갑자기 힘이 주어지게 되면 굵어져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체킹할 수 있겠지. 아, 내가 이 정도 끄을 때 뭔가 좀 힘이 흔들리는구나. 코어가 좀 흔들리네. 그러면 이게 안 흔들릴 때까지, 그리고 가장 내가 흔들렸던 포인트들이 있어. 그 지점에서 살짝 힘을 빼주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각 박스를 그립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연습할 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은 선과 선에서 점과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을 긋고 반대쪽에서 와야 돼요. 반대쪽,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반대쪽에서 요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점을 찍고, 이제 내가 여기서 점을 찍고 긴 선을 그을다. 이렇게 일정하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위로도 올라가 봅니다. 이 진짜 힘든 게, 이런 건식재로 저도 약간 휘죠.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위쪽, 이게 붓펜이라서 진짜 힘든 거예요. 일정하게 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도 잘 안 되네. 아침이라서 그런가. 이게 붓이 이제 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렇게 보통 보면 이건 쉬워요. 이렇게, 이건 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연습을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근육보다 반대 근육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내리는 근육이랑 이쪽으로 올리는 근육이 같이 동시에 발전시키면 그냥 이렇게만 계속 그린 사람하고는 틀리겠지. 그 다음에 요 지점들에서 이제 이렇게 곡선도 그려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점을 찍고, 항상 점을 찍어 주세요. 그러니까 점을 찍고 나서 곡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곡선이 좀 어려운 게, 이 각도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수한 각도거든요. 곡선이란 거는 무수한 짧은 직선들이 모여서 곡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죠. 점을 찍고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점을 연결해 준다는 생각으로 선을 그어줘야지 그 연습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제 응용 버전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건 이제 투시랑 이제 선 연습을 같이 하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중심이 조금, 여기가 틀리죠. 요거는 대칭인데 이건 얘가 길고 얘가 짧아요. 이거는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이 투시는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곡선을 그려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투시를 먹게끔 그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더 높이, 더 아래로, 더 사이드로, 이 지점들을 이용해서 곡선을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까지도 연결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 연습을 많이 하면 이 곡선의 모양이 다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는 거죠. 다시 반대쪽으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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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수한 포인트들을 내가 연결한다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곡선을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 여기 무수한 곡선과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다양한 길이가 존재하고 다양한 기울기가 존재하고 다양한 곡선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 연습을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런 거 딱 들고 있잖아요. 버려진 연습장이라든지 뭐 영수증 뒤편이라든지,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건식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사각형도 그리기 힘들 거야,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쭉쭉.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무수한 점들을 연결해서 끊지 않고 그려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할 때 이 리드미컬한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지 말고 그리세요. 끊지 말고 이 무수한 점들을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이제 약간 그렇게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손을 풀어주는 거, 무수한 이 선들을 연결해서 선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위로 짧게, 반대로 갔다가 바로 밑으로, 다시 이쪽 각도로, 다시 이렇게 각도로, 이렇게 각도로,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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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 다시 안쪽, 뭐 바깥쪽, 안쪽, 바깥쪽, 그다음에 안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 크로키 할 때 이런 느낌이 생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크로키 할 때 이런 느낌들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렇게 이런 느낌들이잖아요. 이런 선들을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긋는 분들은 항상 여기 점과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과 점이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발의 형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골반에서 다시 이쪽으로 골반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두께를 만들어서 무릎 위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체, 맞죠? 이렇게 뭐 가슴 위치, 그다음에 팔을 약간 이쪽으로 내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살을 붙이고, 다시 살을 붙여서 이렇게 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두께들을 붙여줌으로써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맞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 크로키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고 제가 그려봤는데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사람이 됐죠. 발레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런 유연한 라인들이 이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라이브는 9시 반까지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짧게 하면 할수록 집중력이 생긴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만 투자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매일 아침에 8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럼 나중에는 이런 선 없이도 바로 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크로키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필력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선 긋기 연습이다.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좀 힘들어도 이거를 계속 이겨내려고 해야 돼. 내가 이거를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이 좋아질 수가 없지. 왜냐면 선이라는 거를 초보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힘든 걸 그리면서 선을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미리 좀 손을 푸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되게 외국 분들이 많네. 외국에는 이 시간이 저녁이라서 그런가? 한국 분들은 이제 막 출근하고 학교 가고 약간 이런 시간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똑같은 레퍼런스를 보고 그리지만 약간 느낌이 틀리죠. 그래서 할 때마다 좀 새롭게 나와야 된다. 그림 그릴 때 똑같이 복사하듯이 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여러 번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솔직히 사람이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를 솔직히 진짜 좀 싫어하지, 두려워하지. 하지만 똑같은 거를 여러 번 그려봄으로써 내가 좀 관찰에 놓쳤던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안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체킹할 수 있죠. 내가 뭐 때문에 이게 안 그려졌을까.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미국은 지금이 아침일 거고 지금이 저녁일 거고, 맞죠? 거의 저녁 드실 시간이고, 유럽은 아마 유럽도 저녁쯤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해봤던 것도 다시 그려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봤던 것도 계속 다시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또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시 그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아라. 그래야 그림이 진짜 빨리 늘어요. 똑같이 안 그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그려도 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좀 틀려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관한 건데, 포지티브는 긍정이라는 뜻이잖아요. 네거티브는 부정이고, 긍정이라는 거는 주변이 이 개체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부정이야. 긍정은 밝고 부정은 네거티브는 어둡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개를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두 번 그려서 긍정과 부정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이거는 외곽을 진하게 할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외곽을 칠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 형태의 외곽을 그리는 거를 그러니까 이 형태의 외곽을 그리는 게 연습이 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요 최대 이게 네거티브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깥쪽에 있는 공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바깥쪽에 여기 있는 이 공간의 모양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형태 뜰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요 선을 그릴 때 이 형태의 외곽을 그리는 것과 이 선을 그림으로써 생기는 이 여백의 공간 모양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예요. 이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깥쪽의 공간을 우리가 파악하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일반인 분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형태도 봐줘야 된다 하면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모르겠는데 이걸 그리면서 그것까지 봐야 돼? 정신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관찰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방법이 이 네거티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를 공부하면 일단은 선 긋기가 일단 공부되겠죠. 선 긋기. 자, 열심히 지금 벌써 선을 굉장히 많이 그었죠. 그러니까 선 긋기 연습도 되면서 이 외곽에 있는 이 모양, 그러니까 눈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지. 비로소 칠했을 때 없는 거를 상상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칠해 놓으면, 이렇게 칠하면 이 외곽의 모양이 비로소 우리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보여줘야 믿거든. 그래서 이 최대 외곽을 이렇게, 이것도 스타일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나는 네거티브형, 나는 포지티브형, 이런 식으로. 이것도 되게 이제, 그러면 나는 두 가지의 스타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지. 되게 파나 같죠, 파나. 그래서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요. 자, 집중력 잃지 말고 천천히 그으면 됩니다. 천천히 그을수록 선이 균일하죠. 예, 숨을 좀 참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줘야, 숨 쉬면 손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숨을 조금 최대한 참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다가 질식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이렇게 쉬어줘 돼. 숨을 휴 이렇게. 그래서 다시 끊는 거예요. 그을 때 이렇게 하면 좋죠. 내가 대략 이 정도의 균일한 선을 긋겠다. 자, 이렇게. 자, 선 연습 진짜 오지게 하죠. 네. 진짜 선 연습 많이 하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끈 선의 개수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 연습을 따로 하지 마세요. 따로 하지 말고 이런 걸 하면서 선 연습을 하면 뇌가 인지하게 돼요. 멋진데? 그러면 선을 연습해야 돼. 선을 긋자. 그냥 무턱대고 흰 종이에다가 선을 그으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초보자분들은 심심할 때마다 뭐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선 긋기 연습하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영상은 저의 이 아침 라이브도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제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집중력이 향상되더라고. 이걸 볼 수 없다.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제 일어나려고 할 거고, 바쁜 일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은 또 주말에 보시면 되고요. 주말에도 할 거니까. 이거는 진짜 매일 할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이제 크로키를 아침마다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죠. 그럼 내일부터는 바로바로 그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형태를 깎으면 다시 침투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한번 라이브를 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요 정도를 그린다는 걸 목표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색연필로 드로잉을 먼저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외곽선들만 연결해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한 2달, 3달 정도 매일 하게 되면 양이 엄청나게 쌓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발전시켜 나가서 이것도 네거티브와 이제 포지티브를, 그러니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이거는 합친 거죠. 그림자를 통해서 네거티브를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 포지티브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이 그림 안에서도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까맣게 칠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네거티브고, 칠하지 않는 부분은 그러니까 포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이렇게 헷갈려? 칠하는 부분은 네거티브, 칠하지 않는 거는 포지티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요 정도 선까지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게 모이겠죠. 이런 느낌이 뭐 한 장, 뭐 2개, 뭐 여기도 3개, 4개 이렇게 모이겠지. 그러면 이만큼 쌓여 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여기다가 이제 색을 잡아보고 뭐 어떤 터치 같은 것도 연습을 해보고 뭐 효과 같은 것도 연습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스케치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기교 절대 부리지 말고 외곽만 충실히 그려주세요. 선 연습한다 생각하고. 요거는 하지 않을 거야. 요 정도 느낌으로 한 2-3달 정도 할 겁니다. 2-3달. 그래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2-3달 중에서 가끔씩 이제 이런 식으로 선 넘는 것도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미리 본인께서 이제 이런 연습된 게 많아야 돼. 그러니까 스케치를 많이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훨씬 퀄리티 있어지죠. 색연필과 이제 약간 붓펜 같은 거 톤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회색 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보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이것도 이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죠. 이게 포지티브, 이게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런 느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폰트를 써본다든지. 또 다양한 연출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포즈들을 그려서 이렇게 클로즈업, 그냥 풀샷, 그다음에 뭐 클로즈업 샷, 뭐 바스트 샷, 뭐 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화면에다가 여러 개의
일단 포지셔닝을 넣는 연습들, 그래서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게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포인트 색을 넣은 경우죠. 포인트 색들을 넣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색깔도 다르게 쓰면 또 틀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시작인 거지.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1시간 반 동안 이제 이걸 그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런 거를 그리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붓펜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뭐 건식으로, 진짜 초보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건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연한색, 색연필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한색 색연필이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블랙 색연필, 알겠죠? 그러면 이제 붓펜 없이 색연필 2자루로 하는 걸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거 수성 사인펜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붓펜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근데 왜 붓펜을 사용하냐면 이제 훨씬 더 명확하죠. 색이 진하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연필이고, 그 다음 핑크 말고도 뭐 분홍색, 뭐 민트색 다 가능합니다. 자, 민트색으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핀터레스트 가셔가지고 서칭을 하는 거예요. 서칭을. 예, 서칭 키워드는 스트리트 패션입니다.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서칭 하셔가지고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얼굴, 자, 손바닥 크기 정도, 자, 체킹하고요. 요 정도 안에 그리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굴을 그려야 돼요. 이게 몇 등분인지 이제 그림에서 체킹하는 거예요.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한 7개, 한 7개 정도 되죠. 그러면 내가 손바닥만한 거에다가 이렇게 7개 정도 그려요. 이렇게 대충. 그래서 연한 색연필을 써야 하는 이유가, 이거 연하게 그려도 크게 내가 지우개질 안 해도 되고 편하니까. 그 다음에 어깨선 잡아야 돼요. 어깨 잡고, 그 다음에 방향 약간 뒤쪽에 있네요. 자, 방향 잡아주고 2분의 1 선이 어딘지 체킹해 보세요. 2분의 1 선, 골반선, 여기 손 잡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총 우리가 2분이 7개잖아. 7등신이잖아요. 그러면 3개 반 정도, 여기가 2분의 1 선이죠. 2분의 1 선. 여기서 무릎선, 발선 이런 식으로 대충 잡아주는 거예요. 나서 형태를 그려요. 손 위치, 그다음에 옷이 약간 이렇게 됐죠. 네, 옷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각형 박스,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사각형.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각형. 그 다음에 이쪽 발은 위로 올렸을 때, 그죠? 여기 발목 위치를 잡아주고, 무릎, 발목 잡아주고, 위로 올렸을 때, 이렇게 위로 올려봤을 때 얼굴 쪽이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기울기. 중요한 거는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발 기울기 맞죠? 발 기울기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가방. 그래서 이 최대 외곽을 먼저 파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진한 색연필 있죠. 그걸로. 근데 일단은 요 연한 걸로 이제 요거 잡아줘야 돼요. 여기 얼굴의 최대, 얼굴의 도형의 모양, 이렇게 도형의 모양을 깎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약간 삼각형 모양이에요. 삼각형 모양. 여기 삼각형 모양. 그다음에 요쪽에 이렇게. 이 기울기도 보시고요. 여기 기울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옷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정도에서 팔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팔 위치 먼저 요 라인부터 먼저 그려주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머리 몇 개 밑에 있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이 선을 그냥 탁 그리면 안 돼요. 그 사진에서 봤을 때 하나 둘 머리 두 개째 위치에서 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머리로 잡아주는 거예요. 얼굴의 등 비율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전체 2등분에서 이 레퍼런스에서 2등분선 아래 쪽에 팔이 있어요. 그럼 2등분선 요 정도 팔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팔 끝이 얼굴이랑 얼굴이 수직을 내렸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힌다. 이렇게 대충 요 형태를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초보자분들은. 다음에는 바로 그려버릴 거예요. 이제 3개월 뒤에는 바로 그릴 거예요. 이제 이런 보조선 색연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심화 단계인데, 대충 나오죠, 여러분. 이제 요런 도형화 시켜서 그걸 계속 각을 깎여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걸 계산해야 돼.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런 선들은 눈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안 되니까, 그거가 힘드니까 이런 선들을 그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되게 프로가 되고 연습량이 많이 쌓이면 그냥 눈으로 그냥 바로 파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선을 그릴 필요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붓펜 없는 분들은, 자, 이거 이제 검은색 색연필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 외곽을. 일단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최대 외곽을 코 어둠, 그다음에 턱선, 턱, 그다음에 헤어스타일에 이렇게 디테일한 선들을 그려 나갑니다. 이렇게. 붓펜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약간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 색연필이. 붓펜은 진짜 부들부들 두렵거든요. 진하게 확 그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티가 너무 많이 나지. 실패한 그 티가 되게 씁쓸한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색연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초보자분들은.
천천히 그려 나갑니다. 이렇게.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막 주름이 엄청 많다 해서 그런 거 위주로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큰 형태를 먼저 그려주고 나서 나중에 저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제일 지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막 여기를 그리고 있어, 엄청나게. 그럼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그런 습관들이 계속 누적되거든요. 그런 습관들이 누적되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안 그리고 싶어도 계속 그렇게 그리게 돼. 그러면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좀 된다 그래가지고 절대 흥분하면 안 된댔죠. 항상 침착해야 돼. 침착하고 항상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쳐다봐야 돼. 나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멘탈들을 잘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자칫 잘못해서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진짜 나중에 고치기 힘드니까, 그게 1년 이상 그런 식으로 만약에 습관이 들어졌다 그러면 더 고치기 힘들겠죠. 그게 3년이다 4년이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거기에 이제서 못 나오는 거죠.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때리면 안 되겠지만 맞아야 정신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절대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자, 똑같은 경우죠. 이쪽은 좀 빳빳하게 약간 스키니한 팬츠 바지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허벅지의 곡선 라인을 따라서 좀 평평하게 될 거고요. 이분도 약간 다리에 힘을 주고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골반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약간 활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쪽에는 허벅지 라인을 따라서 되게 펴지고, 여기는 약간 이제 주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셨죠? 그래서 붓펜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검은색 색연필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모아 두는 거예요. 많이 모아서 나중에 이제 붓펜으로 한꺼번에 라인을 따도 돼요. 그 다음에 붓펜으로 이제 라인 따시면 되고요.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 시간 금방 가죠. 그래서 여기도 무수하게 선을 그어서 선긋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하게 긋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크로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로 이 사이드를 네모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선 긋기 연습을 하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그어도 되겠죠. 이렇게 그으면 이제 사람 완전 환장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끊는 게 더 편해. 근데 한 번은 가로로 하셔도 됩니다. 네. 죽음을 해를 한번 맛보는 거지.
경험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지옥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수평으로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다 요렇게 요거 다 끄으면 붓펜보다는 훨씬 빨리 끝나요. 맞죠? 항상 그 균일한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균일한 힘으로 이렇게 천천히. 아, 저도 오늘 그 첫날이어가지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8시 2분인 거야. 와,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후다닥 내려와가지고 바로 라이브를 켰어. 아직 그 루틴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내일은 정확하게 미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늦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친듯이 뛰어내려왔어요. 눈 딱 떴는데 8시 2분이야. 이러면서 막 뛰어내려왔어. 그래도 클리어 했습니다. 그죠? 나 첫날이니까. 자, 요렇게 내일은 또 이제 또 제 시간에 와야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어. 제가 원래 한 6시 정도 일어나는데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모양도 내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안에 있는 라인들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펜으로 요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좀 늦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1시간 반 하겠습니다. 재료는 본인이 편안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그 연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왜냐면 지우개질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우개질을 하면 하루에 한 개도 못 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면 그래도 끝까지 하는 분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쓱쓱 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천재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저 같은 뭐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하는 분을 만났는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막 안 돼. 근데 당연히 안 되지 처음에.
머릿속으로는 뭔들 못합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미 뭐 크로키 한 4,000장 그렸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되는. 나는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저는 몇 년을 그린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거를 막 좌절하고 나는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시큰둥하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만약에 만약에 그런 생각을 너무 지배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저도 고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가족도 맞죠. 가족도 말로 설득시키기 쉽지 않은데 모르는 사람 어떻게 설득시켜. 차라리 그 설득시킬 시간에 제 걸 더 하나 더 하는 게 낫다. 약간 깨진 독에 물 붓기다. 본인 할 거 열심히 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확실히 진한 걸로 그리니까 훨씬 낫죠. 왜냐면 이제 대비성이 있는 그림들은 그 대비를 극대화시켜서 그려줄 때 가장 빛이 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림도 심플해지고 훨씬 더 디자인틱해지는 느낌도 있고. 훨씬 멋들어지죠. 음. 지금에야 이 수업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원온 클래스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업 커리가 만들어지면 무료로 들을 수 없는 수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선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절대로 산만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했었고요. 기본적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선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 나갈 거다. 그다음에 뭐 색연필로도 해보고 사인펜으로도 해보고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걸로 하세요. 연하게 그릴 수 있는 재료, 내가 이 색연필 하나로도 연하게와 진하게가 된다 그러면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로잉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빠이빠이.